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약 3주 전에 저희가 이 시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 노인 보험 문제를 좀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일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 가려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자리 제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 다뤄볼 텐데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박경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문제 사실 시간을 내서 열심히 좀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여러 가지 내용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가 좀 많나요? 뭐 지원 사업이 많은지 어떤지 현황부터 알려주세요.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정식 명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네. 지금은 이제 61만 개로 근 20배 이상으로 이렇게 오. 확대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분야별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명칭에서도 이렇게 좀 구분이 가능한데 네. 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 또 노인 일자리 영역의 사업이 있는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는 이제 공익 활동 사업과 재능 나눔형 사업이 있고 여기는 한 51만 개 일자리가 지금 창출되어 진행 중이고요. 거의 대부분 그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영역은 조금 근로와 노동의 의미가 강한 그 노인 일자리로 여기에는 이제 또 6개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네.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고령자 친화기업, 기업 연계형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빠르게 좀 증가했다라는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일자리 확대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있나요? 네, 이제 올해 대비 한 10만 개 이상이 이제 일자리가 증가해서 내년도에는 총 한 74만 개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이 증가되는 이제 일자리 중에 거의 20%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증가되는 일자리 중에는 한 70%는 공익활동 쪽에서 배정이 될 것 같고 네. 이제 사회 서비스형이 한 17,000개, 네. 그다음에 인력 파견형과 시니어 인턴십이 한 3만 개 정도 증가될 예정입니다. 지금 공익 활동이 앞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일자리도 그렇고 앞으로 증가할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데 어떤 거예요? 노인 일자리 공익 활동에 네, 있어서. 공익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데 이제 사회적인 어떤 기여나 이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자리 이제 형태이고 뭐 사업 그 세부적인 내용은 노노케어라든지 네. 이제 공공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파견되어서 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제 급식 도우미를 한다든지 보육처 시설에서 지원을 하신다든지 또 거리에서 환경 개선을 네. 위한 그런 사업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영역의 사업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네. 그 영역만 이렇게 비중이 높은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그 시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르신들한테 많이 이렇게 확보되면 좋은데 네. 이제 실제 공익 활동에 있는 사업들은 사실 어르신들의 그 신체적인 조건이나 연령 이런 걸 보면 네. 사실 이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평균적으로 한 76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신체적인 그런 어떤 조건에 이제 또 맞는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 내용들이 주로 이제 파타임 형식이고 좀 단순한 업무들도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언론에서는 또 그걸 나쁜 일자리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제 좀 파타임을 하면서 여가 활동을 이렇게 원하시고 네. 또 이제 연세도 이렇게 많이 또 드시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일자리들을 또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희망하시는 일자리를 또 적용해서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네. 좀 객관적으로는 좀 그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평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실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좋은 일자리로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시장형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들이 만들려니까 약간 부담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제 시장형 일자리는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지점은 네. 이제 사업 수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급여가 이렇게 확보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이제 지금 시장형 사업단 보더라도 연간 한 230만 원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이게 명당요? 네, 1인당 그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 비용이 네. 그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비용 지원으로만 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을 이제 선정하고 네. 또 경영을 관리해야 되고 또 만들어진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로를 열어줘야 네. 되고 이런 다양한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인력 개발에서는 네. 이제 초기 투자비를 지원한다든지 전문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네. 정책적인 그런 지원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노인 지원 그런 보험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이렇게 정부 쪽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나이 제한이 있는 건가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일자리가 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여기 사업 유형마다 이렇게 이제 연령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공익형 활동 사업과 사회 서비스형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네네. 나머지 유형은 이제 그 노인 일자리의 그 주된 유형은 이제 60세 이상 또는 이제 또 유형에 따른 65세 이상 이렇게 연령 기준을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또 시장형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형을 뭐 크게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방식이 있고 또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이제 취업형의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제 취업형 사업은 이제 수요처가 중요한데 뭐 그거는 기업이 될 수 있고 기업도 이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수요처에서 이제 어르신의 그 노인 인력을 요구하시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이제 연계해주는 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수요가 일단 발생해야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저희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일하는 이런 형용사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하실 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제 수요를 예측하기로는 뭐 적게는 한 100만, 많게는 한 150만까지 일자리 수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지금 2022년까지 80만 개 일자리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그 요구하는 그 수요에 대비 그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좀 정부 지원이 많이 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네. 민간 분야의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서 좀 더 안정적인 고용과 좀 높은 급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 관련된 기업이 조금 더 노인 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기업이 또 노인 인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뭐 다양한 어떤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눈여겨서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인가요? 하지만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굴뚝 같은 생각만 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여셔서 한 번은 좀 찾아보시면 또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통이었습니다.